자, 이번 시간은 7장 컴퓨팅 사고와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팅 사고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뭔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어, 컴퓨터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논리적, 절차적, 이런 생각을 컴퓨팅 사고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인간이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컴퓨터 처리 방식대로 생각을 하자라는 겁니다. 처리하자. 자, 그런데 이 컴퓨팅 사고는요, 기본적으로 컴퓨터 입장에서 시작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우리 인간이 생활하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생각들, 그 다음에 어떤 일을 처리하는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행동 방식, 이런 내용들을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적용한 내용들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일례로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었던 부분들이 이 컴퓨터에서 어떻게 반영이 돼서 되어 있는지 몇 가지 사례를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메뉴가 두 가지인 식당이 있다면 메뉴가 여러 개 갖고 있는 이런 식당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식당이 운영될 수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컴퓨터가 동작하는 것은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0, 1, 즉 전기가 흐른다, 흐르지 않는다 개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진수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만들어서 컴퓨터 시스템이 동작하도록 하는 부분도 이해가 될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내 식당에서 만약에 이렇게 줄을 쓴다면 메뉴에 따라서 줄을 다르게 쓰면 다르게 분리를 해서 한다면 배식에 대한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효율적이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컴퓨터에다가 입력하는 것과 그다음에 그 결과가 출력되는 것을 이렇게 그 채널 자체를 분리해 놓는 이런 부분들도 응용이 돼서 컴퓨터에서 적용이 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사과 주스 공장을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자, 우리가 사과 주스를 만드는데 사과 한 개씩 이렇게 갖다 놓고 계속 주스를 만드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모아서 한꺼번에 주스를 만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자, 그래서 또 컴퓨터에서 보면 뭔가 전달을 할 때 있어서 그런 데이터들을 버퍼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모았다가 일정 부분 모아지면 이렇게 넘겨주는 이런 방식으로도 실제 사용되고 있고요. 그다음 또 조미료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용량으로 되어 있는 조미료들을 우리가 직접 쓰지는 않죠. 대부분 조그만 조미료통에다 놓고 거기서 있는 조미료를 갖고 필요 때 사용하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컴퓨터에서는 캐시라고 하는 부분을 만들어 놔서 여기에 우리가 자주 사용하게 되는 그런 데이터들을 메모리 말고도 버퍼라고 캐시라고 하는 어떤 고속의 저장 장치에다가 집어넣고 빨리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준다라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또 마지막에는 소문난 맛집인데, 자, 소문난 맛집은 당연히 음식 조리하는 주방장이 많을 거예요. 많으니까 어떤 동일한 메뉴 같은 경우에도 여러 명의 주방장이 동시에 이 메뉴를 제조를 하니까 빨리빨리 그다음에 많은 어떤 음식들을 요리를 해서 내놓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또 컴퓨터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멀티 프로세싱, CPU가 여러 개를 한꺼번에 막 작업을 하는 이런 부분으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컴퓨팅 사고라고 하는 부분의 대표적인 여기서 구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특징이라고도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추상화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사람들은 보면요. 사람들은 보면
어떤 중요한 부분, 문제가 있으면 문제에서 좀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쫙 끄집어내서 거기 부분을 우리가 딱 생각을 하고 처리를 하게 되죠. 자, 마찬가지로 컴퓨터에서도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요 부분 위주로 뭔가 뽑아내서 고거 중심적으로 처리하게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추상화에 대한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복잡한 문제인 경우에는 얘를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해결들을 하죠. 그래서 어떤 분해라고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 컴퓨팅 사고의 부분으로의 특징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다음에 또 어떤 패턴들이 또 있어요. 여러 개의 문제들이 있지만 그런 문제들을 보면 어떤 패턴들을 찾아내서 그 패턴에 맞게 유사 문제를 해결하는 또 이런 부분이 또 특징일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또 알고리즘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어떤 절차적으로 그다음에 방법적인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좀 정형화시켜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씩 좀 예를 하나 들어 봅시다. 자, 우리 여기 지금 보면 코뿔소의 특징을 중심적으로 형상화를 쫙 했어요. 자, 그러면 그런 이 주요 특징별로 끄집어내서 이제 추상화한 그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 이 부분으로 사람이라면 아, 이거는 코뿔소야라고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컴퓨터 입장에서는 어떤 게 있냐? 우리가 보면 정부를 상대로 하는 민원들은 많은 종류가 있어요. 특히나 가족관계 민원은 44종이 쭉 있는데, 이런 44종의 민원들은 민원 처리 절차라고 하는 핵심적인 내용으로 끄집어내서 이런 절차들을 정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분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짜장면 만들기를 뭐 예를 하나 들 수 있겠네요. 자, 짜장면 만들기를 하면 짜장을 만드는 부분과 면 삶기로 구분할 수 있고 각각은 또 여러 개의 작업으로 구분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민원 처리 절차를 보면 자, 분해를 할 수 있겠죠, 또. 자, 민원을 신청하고 처리하고 통지하고 이의 신청하는 이런 절차별로 나누어서 각각을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컴퓨터가. 자, 그다음에 또 뭐 패턴에 대한 인식이 있는데, 자, 우리 사람이 걷는 거 보면 보통 이제 패턴을 바로 인지하죠. 똑바로 딱 걷는 사람이 있나면, 또는 뭐 꾸부정해서 걷는 사람도 있고, 이런 패턴을 우리가 딱 보면 인식을 하죠. 자, 마찬가지로 컴퓨터에서도 이런 패턴들을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뭐 색에 대한 부분도 뭐 표현 가능하다라고 하지만 조금 이해가 좀 잘 갈 수 있는 부분은 결국 여기 보면 요일별 백화점의 명품 구매 건수에 대한 예입니다. 자, 그럼 지금 쭉 숫자를 보면 어떤 패턴이 일요일 날 가장 많은 명품 구매 건수라고 숫자가 나와요. 자, 그러면 이것도 우리 생각을 해 봅시다. 우리가 명품을 산다라는 것은 고가의 상품이기 때문에 좀 많은 시간을 들이고 많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구매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평일보다는 휴일날 구매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패턴들을 뽑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나 방법들을 이야기를 해요. 자, 비유를 좀 들자면 우리가 요리를 하기 위해서 그냥 바로 조리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 앞에 항상 어떤 절차와 그 어떤 방법으로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해 놓은 레시피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레시피에 따라서 조리를 하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도 바로 프로그래밍을 해서 코딩하고 하는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절차와 어떤 방법으로 프로그래밍을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해 놓고 그걸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앞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절차와 방법들을 쭉 설계를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리즘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방법은 이런 순서도라고 하는 이런 도형으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의사 코드라고 하는 영어로 슈도 코드라고 부르는데 이와 같은 방법 두 가지 형태대로 표현하는 게 좀 대표적이에요. 자, 근데 순서도는 아마 여러분들이 어 학교 다니면서 다 한 번씩은 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순서도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에서 현재 하고 이 순서도를 배우더라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저보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아마 고등학교 때 이런 순서도를 배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순서도라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과정들을 절차적으로 묘사를 하면서 그 절차별로 처리를 해야 되는 즉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들을 어떤 유형별로 이렇게 도형이 다른 도형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표시를 하는 방법이 순서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도형으로 구분해서요. 자, 그러면 거기에 반해서 이제 이 의사 코드라는 것은 어떻게 하냐. 의사 코드라는 거는 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냥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언어를 사용해서 어 첫 번째 뭘 한다, 두 번째 뭐 한다, 세 번째 뭐 한다, 네 번째 뭐 한다. 그리고 네 번째 작업을 할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복을 한다. 또 여기도 반복을 한다. 이런 개념으로 절차와 반복과 그다음에 사이사이마다 조건에 대한 내용들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어떻게 프로그램이 어 쭉 진행이 되면서 처리를 하는지 그 처리 절차에 대한 내용들을 알 수 있도록 표현해 놓은 방법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앞에 순서도는 지금도 국가 자격증 시험에는 이 순서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현실에서 이 순서도로 개발하는 알고리즘을 작성해서 프로그래밍하는 개발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이와 같은 슈도 코드 형태대로 알고리즘을 표현하고 그 이후에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 알고리즘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어떤 조건, 예스냐 노냐에 따라서 처리하는 거, 그다음에 반복, 어떤 조건에 맞으면 반복을 한다라는 반복이라고 하는 그 세 가지 유형으로 어 이 유형들이 있고 이걸 조합해서 알고리즘을 설계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 예를 좀 들어 볼까요? 자, 통닭 5마리를 차례로 튀기는 알고리즘이다라고 하면 자, 여기 보면 시작을 해서 자, 첫 번째 통닭이 들어간다. 그다음에 6 보다 적으냐? 그러면 즉 아직은 5마리까지는 안 갔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5마리까지 안 가면 통닭을 튀긴다. 그다음에 다음 번째 다음에 해당되는 통닭의 번호로 만들고 반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 5마리 다 튀기게 되면 끝나는 이런 순서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일 요걸 의사 코드 형태대로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첫 번째 통닭 튀기는 횟수를 결정한다죠. 그다음에 두 번째 통닭 튀기는 횟수가 5 회보다 미만이면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거죠. 반복을 하면서 통닭을 튀긴다. 그다음에 통닭 튀긴 횟수를 플러스 1 한다. 플러스 1 한다라는 개념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만약에 1 부터 또 10 까지 합계를 계산하는 알고리즘이다라고 하면 자, 순서는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1 부터 10 까지 더하니까 이 합계를
합계 값을 집어넣을 수 있는 방을 정의를 해야 되고요. sum이라고 정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1, 2, 3, 4, 5, 6, 7, 8, 9, 10 해서 하나씩 증가하는 그런 값을 가지고 있는 게 또 필요해요. 그래서 i라고 정의했고 1로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2를 합계에다 집어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2를 하나 증가를 합니다. 증가를 해서 자, 10보다 적을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하면서 거기다가 이 합계 더하는 곳에다가 2를 플러스 19, 2를 플러스 19, 3을 플러스 19 이런 식으로 10까지 플러스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10보다 더 크게 되면 결과값을 합계된 결과값을 출력을 하고 종료하는 이런 순서도가 되겠죠. 자, 만약에 이제 슈도코드로 이걸 표현한다 그러면 실제 합계를 구하는데 시작 숫자하고 종료 숫자를 결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반복하는 숫자가 종료 숫자보다 적거나 같다면 그러면 계속 합계에다가 반복 숫자를 더해주고 반복 숫자를 하나 증가시키고 그리고 1부터 10까지 다 합계를 더했으면 합계를 출력하는 이런 형태로 알고리즘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이제 이 컴퓨터에서 쭉 많은 데이터들을 우리가 처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처리를 해야 될 데이터를 그 사용 목적에 맞게 어떤 구조화시키는 그 방을 만들어서 그 방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고 거기서 또 처리도 하고 거기서 꺼내오기도 하고 하는 이런 작업들을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데이터를 구조적으로 좀 이렇게 구조화를 시켜서 그 안에다 데이터를 집어넣는 것을 우리가 자료구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자료구조 몇 개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Q라고 하는 자료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Q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생각을 한번 예로 들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햄버거 가게에 줄을 서서 햄버거를 주문을 합니다. 주문을 하고 있으면 자, 가장 먼저 주문한 사람이 가장 먼저 햄버거를 받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Q라고 하는 자료 구조는 가장 먼저 들어온 자료가 가장 먼저 나가는 형태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컴퓨터에서 보면 프린터기가 한 대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같이 사용을 한다라고 가정을 할 때 프린터를 먼저 한 사람이 먼저 프린터기에서 프린터가 되겠죠. 그죠? 이런 식의 그 처리를 할 때 사용되는 게 Q라고 하는 자료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또 많이 사용하는 이제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가 있어요. 자, 이거는 가장 나중에 들어온 데이터가 가장 먼저 처리되는 자료 구조입니다. 자,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햄버거 가게에 갔어요. 햄버거 가게에 가서 주문을 이제 막 했는데 이제 그 포장하는 봉투에다가 뭐 불고기 버거 먼저 넣어주고 그 다음에 치킨 버거 넣어주고 치즈버거 넣어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봉투를 갖고 먹을 때는 가장 먼저 뭐부터 꺼내죠? 치즈버거겠죠. 가장 나중에 아, 나중에 집어넣은 걸 가장 먼저 꺼내겠죠.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움직이는 게 스택이라고 하는 자료 구조이고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느낄 수 있냐면 우리가 크롬 같은 웹브라우저에서 보면 이전 돌아가기 화살표 버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전 누르면 바로 이전으로 쭉쭉쭉 넘어가요. 자, 그러면 그렇게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전에 있던 정보들을 이런 스택이라고 하는 이런 자료 구조에다가 넣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으로 어, 버튼을 누를 때마다 계속 바로 이전으로 쭉쭉 넘어가는 이렇게 넘어가도록 동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또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구조 중에 우리가 보면 배열이라고 하는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배열은 한 개 항목이 한 개씩이면 이렇게 순차적으로
항목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순차적으로 쭉 있는 이런 자료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1차원 배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한 건인데 그 데이터 항목이 여러 개예요. 그럼 여러 개이면 거의 우리가 볼 수 있는 엑셀에서 보는 엑셀 시트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유사해요. 그래서 이런 자료의 한 건이 여러 개 항목으로 구성된 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런 형태로 자료가 저장되는 형태가 2차원 배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작을 하면서 이 배열에다가 자료를 집어넣으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마치 내부 메모리에서는 엑셀 시트 같은 게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그렇게 엑셀 시트로 정리된 자료들이 저장돼서 처리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연결 리스트라고 하는 구조가 또 있어요. 자, 근데 요거는 그 어떤 건가 하면 자료 한 건 한 건이 따로따로 존재를 하고 그 자료끼리 서로 이렇게 연결에 대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어서 연결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 이 연결 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 용도로 사용하게 되느냐. 자, 요 2차원 배열처럼 이게 연속해서 값들이 쭉 들어가 있는 건데 만약 여기에 어떤 새로운 한 건이 들어오다든지 아니면 또 한 건이 지워진다든지 이러면 실제 그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빈자리를 메꾸기 위한 거나 아니면 또 하나를 한 건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중간에 전체가 이동하는 이런 또 추가적인 막 작업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어떤 추가나 삭제나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면 이렇게 연결고리가 쭉 되어 있으니까 이 연결고리에 새로운 것들만 딱 집어넣고 해당되는 것만 연결시키면 되겠죠. 반대로 이제 이게 없어진다면 연결되어 있던 부분을 끊고 바로 연결을 시켜버리면 연결이 되는 이런 구조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트리라는 자료 구조가 있어요. 그 트리라는 자료 구조는 마치 이게 나무처럼 생겼죠. 그래서 여기가 뿌리예요. 뿌리고 여기가 그 나뭇잎입니다. 나뭇잎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구조로 자료들을 정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자료 구조들은 뭐 우리가 많이 쓰는 조직도, 그다음에 우리 뭐 호적 같은 데 보면 호적에서 가계도 이런 것들을 이와 같은 트리 구조에다가 트리 구조로 되어 있는 자료 구조를 집어넣고 관리하면 아주 잘 관리가 되겠죠. 또한 우리가 이제 많이 접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윈도우즈에 있는 탐색기입니다. 그래서 탐색기에다가 내가 하나 폴더를 만들었다 그러면 폴더가 하나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폴더 그 밑에다 또 폴더를 만들었다 그럼 또 생기는 거고요. 아니면 그 폴더에다가 파일을 하나 만들었다 그럼 파일이 하나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탐색기에 대한 정보들이 이와 같이 트리 형태의 자료 구조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프라고 하는 자료 구조가 있어요. 자, 그래프라고 하는 자료 구조는 마치 왜 우리 지도 같은 데 보면 중간에 뭐 서울이 있고 아니면 또 부산이 있고 대구가 있고 큰 어, 특별시나 직할시가 있으면 직할시에서 다시 밑에 또 그거보다 더 작은 지자체들 시나 군이나 읍이나 시군구들이 존재를 하겠죠. 자, 이런 형태대로 쭉 표현해서 어떤 정점, 뭐 이것도 노드라고도 부르는데 노드들이 각각 있고 이것들을 연결한 형태의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게 우리가 그래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
내비게이션 예를 하나 들게요. 내비게이션이나 길찾기나 유사하게 동작을 하지만 만약에 여기 송이라고 하는 곳에서 출발을 해서 여기 음미까지 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내비나 길찾기 같은 경우에는 가야 할 길의 루트 자체가 요렇게 갈 수 있는 요 길도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돌아가는 요 길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가면서 중간에 또 돌아가는 요런 길이 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내비에서 여러분들이 내비게이션을 딱 켜고 목적지를 설정을 하면, 자,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한다? 이런 그래프로 되어 있는 그 데이터를 다 갖고 있으면서 거기서 다 이 경로별로 다 계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 계산을 하게 돼서 만약에 나는 가장 빠른 시간으로 가고 싶어라고 하면 그 경로마다 얼마만큼 걸릴지를 계산해서 가장 빠른 길을 우리한테 추천해 주고 선택을 하면 그 경로로 내비게이션이 동작하게 되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비슷하게 사용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우리 뉴스에서 이제 한 번씩 보셨을 것 같은데, 이번 주에 어, 온라인 SNS에서 자주 나왔던 검색어, 뭐 이렇게 해서 많이 검색어로 쓰였던 단어들과 그 단어들의 연결고리, 그다음에 이게 검색이 많이 됐으면 그 동그란 원 자체가 크게 이렇게 보여지면서 나오는 SNS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런 그림들을 다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도 이런 그래프 구조를 가지고 자료를 정리하고 표현해 준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사용하는 게 요 네트워크 설계에도 이런 부분을 많이 사용해요. 자, 그래서 네트워크를 사용을 할 때, 어, 그냥 이런 중심 없이 그냥 막 그 통신성들을 막 깔아서 연결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려면 중간마다 거점이 되는 곳에 그 노드들을 만들어 놓고 그 노드 중심적으로 고속의 통신선들을 쭉 깔고요. 그 다음에 고속의 통신선을 깔은 주변으로 다시 저용량의 통신선들을 옆에 연결을 시키는 이런 부분으로 그래프를 활용해서 네트워크 설계를 하게 됩니다.